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제안 설명하는 중에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존 사업을 활용해서 농업 정책 자금 그리고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과수 묘목 공급 이런 거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전용을 해서라도 산불 복구에 필요한 정책 자금 확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되었으면 우리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직 논의 중인 건 아니지요? 일부는 하신 논의하고 거죠? 있는 것도 있고요. 확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 해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장관님, 예. 제가요 이 예산안을 받고서 피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의 목적이 세 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재난복구와 대응, 그다음에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 AI, 그다음에 민생. 그런데 이 예산안 어디에 재난이 들어있는지 저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민들, 어민들, 임업인들이 생산 기반이 다 파괴됐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여러 차례 드렸고 생산 기반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지금은 이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는가, 공동체가 이렇게 파괴됐는데 이 지역이 이곳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 또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산안이 편성된 걸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삽 한 자루도 없고 호미 한 자루도 없으니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통해서 임대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요청한 예산이 6조도 아닙니다. 6천억도 아닙니다. 600억도 아닙니다. 63억 원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좀 그 사업 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테니 품종도 늘리고 배수도 늘려서 서로 갈등 없이 농기계를 빌려서라도 당장 급하게 해야 할 농사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조차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접한 예산은 이게 농림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맞나? 이거 혹시 다른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농림부가 이름만 대주는 들러리 선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산의 편성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짧게 농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번에 추경 예산안은 그 3대 분야이고 가야말로 필수 소요만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 것이어서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구비 현실화 그리고 뭐 우리 보조율 상향 뭐 이런 것들에 반영되는 그리고 생계비 뭐 이런 것들에 반영되는 예산이 관계부처 예산에 좀 담겼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예산에 9,460억 원이 담겨 있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부분에 알겠습니다.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9,300억의 예산이 지금 피해 지역에 그러면 네. 요구하는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부는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농기계, 농자재 같은 것이나 그다음에 우리 그밖에 종묘 뭐 이제 그리고 과수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은 저희 농식품부에 가지고 있는 기존 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아까 것으로 말씀드린 대로 예.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회의 그렇게 끝나기 전에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저는 이번에 올라온 추경 보면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으로 650억, 그다음에 이거 하반기에 지원, 소비자 예. 농축산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 지원에서 50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이요 결국은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그 3회 이상 2만 원 이상 3회 이상 구매를 했을 때에 여기에 따르는 그 지원을 10,000원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올리는 예산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외식업이 급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농림식품부가 해야 할 예산이 아니라 이거 소상공인 관련한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할인 사업과 관련해서요. 할인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는 이게 올해 원래 상반기에 이걸 다 썼어요. 상반기에 다 쓰면서 이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거 추가로 편성한 것 같거든요.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여기 볼까요? 실제로 1,060억 원, 홍보비 20억 원 합쳐서 1,080억 원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예. 1,060억 원을 올 상반기에 80%가량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80.2%를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나니 정작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 이 예산이 과연 뭐 충분하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거 할인 사업이 집행되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거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또 편성을 꼭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집행 방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형마트 위주에서 중소 그 마트 혹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그 전환하는 것도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인 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공배달 앱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외식이든 우리 소비의 위축이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 소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확장을 하면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림식품부가 하지 말고 그냥 물가관리부처 이렇게 이름 바꾸세요. 그게 맞습니다. 물가관리청 이런 식으로. 물가하고는 좀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분들이 농민이 과연 머리에 들어있나, 어민이 머리에 들어있나, 임업인이 머리에 들어있나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의원님,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실 우리 농가에게도 우리 농가에게도 갑니다. 그 피해가 그렇게 장관님.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생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는데 아니 생산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물가가 오른다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별도로 다른 부처 예산에 재해 대책비를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장관님, 추가 예산 추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임명위원님 지적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민 모두가 농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위원장님. 그걸 그래서- 자꾸 아니라고 뭐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위원장님, 지금 추경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 거고요. 농민들 농촌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그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한 거 이만큼 보이질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 과정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과장이 무슨 과장입니까? 자, 우리 김성규 의원님 힘내주십시오.